모든 비즈니스는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또 고민 이런 것들을 사실상 좀 더 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에 사실 모든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 콘텐츠의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보시면 HI는 이제 인간지능, 또 AI는 인공지능. 그래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부터 작품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석사를 미국에서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가장 최근에 한 활동인데요. 2024 대한민국 미래 콘텐츠 컨퍼런스에서 또 발제를 했었고, 또 HI와 AI의 융합의 중요성을 또 이 자리에서도 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경영자들 관점에서는 이게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네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게 네. 제일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전혀 어떤 국한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니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대화가 좀 떠올랐는데, 물류회사 대표님이셨는데, 그동안 우리 회사는 전혀 문화예술 콘텐츠적인 마케팅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AI로 가능한가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가 어떤 영역에 계신 분이시든 상관없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나 영상과 이제 언어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됐는데 2030년에는 한 150조 가까이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그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어시스턴트는 이미 경영자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화두를 던지거나 지금 또 유튜브도 하시지만 블로그 등등 어떤 키워드를 던졌을 때 그 이외의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AI 어시스턴트들 많이 사용되고 있죠. AI 아바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인종과 또 성별, 또 나이의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 어떤 기업이 원하는 가치를 AI 아바타를 통해서 굉장히 쉽사리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비디오라고 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제 영상이 나오는, 수초 만에 영상이 나오는 그런 기술들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루마를 활용한 영상인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영상이 한 수초 내로 이렇게 생성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장면. 사진만 넣으면 그 네. 사진에서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렇죠. 작은 움직임이 바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김경민 대표님의 사진만 넣으면 사실 네. 대표님이 짧게 수초 내로 뭔가 말씀하시거나 네. 액션을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는 특히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수초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떠해야 될지, 네. 저런 일 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 이동해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업들, 네. 창직도 있고 네. 창업도 있고 직업이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같은 직무 내에서도 하는 일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사실 이 실사례는 좀 저의 스토리를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새로운 그 AI 시대의 창업이라든가 창직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생성 공감각이라는 개념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전에 AI를 쓰기 전에는 미처 발달하지 않았던 감각인데요. 예를 들어 AI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AI가 표현을 동시에 담당하는 그런 묘한 어떤 그 센스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성 공감각이 인간의 오감, 한 차원 더 나아간다면 육감이라고 하죠.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감각들과 만났을 때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촉감을 김경민 대표님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냄새 정보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같이 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저 처음 그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오감 원격 전송, 감각 전송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터넷을 틀고 김경민 대표님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들을 때 느껴지는 후각 정보가 나한테 전달이 된다든가 촉각이 느껴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광고 마케팅의 영역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감각을 동시적으로 느낀다는 건데요. 현재 나와 있는 생성형 AI는 시각과 청각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향후에는 후각이나 이제 미각, 촉각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클루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모 그 햄버거 브랜드에서 광고인데요. 이제 그 햄버거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희열, 내 미각적인 어떤 기쁨,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화돼서 어떤 이미지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 또 햄버거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나의 그 즐거움을 음악으로 치환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과 문화예술 콘텐츠, 특히 마케팅 측면에서의 어떤 창작자, 매개자, 소비자의 특성을 좀 본다면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이 감각들이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멀티모달 AI가 발달을 하고요. 또 감각 전송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에 따라 생성 공감각이 발달을 하게 된다면 한 개인이 콘텐츠의 창작자, 매개자,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창작이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 뉴포마트라는 것입니다. 뉴포마트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폼의 아트이고요. 꼭 아트만, 예술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을 우리가 아우러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와 콘텐츠 등의 융합,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 콘텐츠와 산업의 융합. 그래서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폼의 아트와 콘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AI와 결합이 됐을 때 실제 지금 존재하는 직업들입니다.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퍼포머, 에듀케이터, 최고 문화 경영자, 기타 등등 지금 현존하는 직업들인데요. 이것들이 AI와 만났을 때는 전방위 영역에서 창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들어 본 그 공익 광고의 참 장면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간의 모습은 좀 덜 나오고 또 로봇의 모습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굉장히 편안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소외 문제도 더 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런 공익 광고의 시놉시스를 만드는 이 이미지들을 생성하는데 한 이미지당 한 5초 이내였던 것 같아요. 아하. 네, 다음은 패션 필름이라는 그 어떤 그 장르인데요. 그 패션 브랜드들에서 옛날엔 광고만 했다면 지금은 단편 영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녹여내는 그런 컨텐츠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패션 필름, 단편 영화에서 비주얼 디렉팅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직업군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또한 AI의 발전은 그 숏폼 드라마의 발전을 같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숏폼 드라마 만들려고 했으면 장소 섭외, 배우 섭외,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수초 내로 이런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숏폼 드라마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숏폼 드라마 만들어 볼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고 네. 인간은 2번 상상을 한다고 그래요. 2번 상상을 한다고 머릿속에 한번 연출을 한 다음에 그걸 AI를 통해서 연출을 해서 네. 지금 저런 이미지들은 사실 제가 저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거든요. 하실 수 있으세요. 생성 공감각 네. 이런 역량들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AI를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께 스킬적으로도 배우실 부분이 있지만 저는 모든 개인이 이제는 인류학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의 상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열리는 첨단기술 대전에서 그 AI 전시 큐레이팅을 맡고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저렇게 지어봤어요. Originated from HI and Human AI. 그래서 휴먼 그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어떤 그 결합으로 인해서 오리엔티드 된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아트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미 없고 기계적이다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프롬프트를 넣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잘 넣으려면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느끼죠.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네. 향후의 방향성 이런 굉장히 넓은 담론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네네. 또 우리가 또 안 죽어요. 맞습니다. 오래 살아요. 기존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 100살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재교육도 있어야 네네네. 되고 또 직원들의 성장 방향성도 제시해야 되는 게 경영자들의 그렇죠. 방향성인데 그렇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네. 사실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실 거라고 느껴지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또 고민 이런 것들을 사실상 좀 더 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I 분야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이 인공지능 영화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멸종을 지금 AI가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멸종까지는 지금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직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성형 AI 때문에 특히나 영화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일자를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해 영화 제작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부산에서도 올해 처음 이제 부산국제인공지능 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부산국제인공지능 영화제 인볼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이런 도표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네. 텐데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인간이 실질적으로 내가 은퇴한다라고 체감하는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적어도 30년 이상은 은퇴 시기고요. 지금 은퇴에 대한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치만 재미있는 것은 은퇴가 50대 이후에만 관심사가 아니고요. 20대, 30대 파이어족들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유튜버부터 쿠팡맨까지 투잡은 기본이다. 엔잡러 기본이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파이어족과 액티브 시니어들에게서 이 AI가 새로운 인생의 그 다음 장막을 펼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술의 소질이 없는 일반인들도 지금 인공지능 아티스트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계신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예전에는 내가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야 됐고 영상을 만들어야 됐다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예술혼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분들도 인공지능을 마주했을 때 잠재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그런 예술혼 콘텐츠 창작 능력이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이제 극티인 전화 네네네. 비슷해졌다. 네네. 희망이네요, 이거는. 정말 저도 극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전혀 내가 컨텐츠 감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시니어들의 어떤 그 열의 이런 것들이 20, 30대 못지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휴머니티, 인간다움입니다. 그래서 AI를 뛰어넘은 AGI 시대에는 인간다움이 훨씬 더 많이 조망이 될 텐데요. 이것은 저의 말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 석학들이라든가 언론들이 동시적으로 좀 집어내고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가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잉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유념해야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관련된 영화제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AI를 필두로 한 새로운 폼의 아트, 컨텐츠에 대한 예술제는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강남구와 함께 AI 휴머니티 예술제를 개최하고 제가 이제 총괄 아트 디렉터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인간지능이 얼마나 작품에 반영이 됐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는요 권한실 감독님하고 또 MOU를 맺은 바 있고요. 다양한 인공지능 매체하고도 MOU를 맺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애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것에 앞장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개최하는 AI 휴머니티 예술제에서는 또 이 취지에 공감해 주신 너무나 귀한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또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말로만 휴머니티, 인류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예술제에서 만들어진 수익이나 기타 등등 것들을 또 아프리카 반대편에 있는 그런 저희의 휴머니티를 함께 필요로 하는 그런 주체들의 기부도 하고 함께 공동으로 또 저희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해서 이 창직에 대한 부분, 창업에 대한 부분, 또 기업인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 리터러시를 필두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또 나아가 경영자들이 스스로 창작자가 되고 스스로 매개자가 되고 스스로 소비자가 되는 그런 동시지향적인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이 더 이상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을 마케팅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CEO님 자체 먼저 내가 창작자이다, 내가 매개자이자 내가 소비자이자 이 세 개의 3인의 관점을 동시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이거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적으로 인간지능에 의해서 창조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시류적인 운동, 무브먼트처럼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두 개의 아젠다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전 인류가 가져온 어떤 지식의 총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안에 이미 인간지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인간지능 안에 이미 이 인류의 모든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두 개의 개념을 이원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또 다른 어떻게 노이즈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어떤 만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에게 이롭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